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중성지방이 높을 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치료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가이드라인을 읽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일단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돼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지혈증, 우리가 지금 고지혈증을 치료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치료를 하는 것이냐? 고지혈증의 치료. 치료의 목표가 뭐냐? 이걸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지혈증 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LDL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LDL. 이게 1번이에요, 1번. 아무도 이거는 딴지를 걸지 않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DL을 치료한다 라는 것만 사실 알고 있어도 됩니다. 고지혈증의 치료는. 자, 그런데 2번 치료 목표가 있어요. 2번 치료 목표. 뭐냐면 바로 non-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놈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non-HDL 콜레스테롤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요, 간단합니다.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겁니다. HDL을 이렇게. 자, 왜냐면은요, 이 전체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이건 나쁘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놈 중에 HDL은 이건 좋은 놈이거든요, 이건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나쁜 놈에서 안에 들어있는 좋은 놈을 뺐어.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얘는 순수하게 나쁜 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나쁜 요 놈을 치료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쪼개보면 HDL이 아닌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LDL하고 TG, 즉 중성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LDL은 아까 앞에서 여기 1번 목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중성지방 치료하자. 중성지방도 같이 좀 치료를 합시다.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중성지방을 치료해라 그런 얘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이 non-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어떤 개념 안에 이 중성지방을 같이 치료하자는 그런 맥락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일단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 TG가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단독으로 치료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뭐예요? non-HDL 콜레스테롤에 포함이 돼서 보조적인 치료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치료 목표예요. 치료 목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non-HDL이 있잖아요. non-HDL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on-HDL 콜레스테롤을 요 수치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non-HDL 콜레스테롤에 이 중성지방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TG를 치료하자, 떨어뜨리자라는 거죠. 어쨌든 치료는 이 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 어때요? 이거 엄청 복잡하죠. 왜냐면은 이게 딱 몇 아래로 떨어뜨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목표치가요, 위험군에 따라서 다 달라. 뭐,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 따라서 이 LDL이 이제 1차 목표, non-HDL이 2차 목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위험도의 분류가 깔끔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또 약간 달라요, 또. 약간 다르고, 일관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준이. 그리고 또 고위험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고위험군이 있고 제2 고위험군이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이완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 안에 또 위험인자가 있어요. 이 위험인자. 이 위험인자는 또 다른 어떤 슬라이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슬라이드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다른 요 위험인자 있죠? 요 두 개 이상. 요건 뭘 봐야 되냐면 요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위험인자.
그래서 요 위험인자 중에 몇 개인지를 따져서 이게 2개 이상이냐, 하나냐, 뭐 이런 걸 따져서 이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켜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걸 뭐 같이 외우자라는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맥락만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위험군 나누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덜 위험한지 그 느낌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 이 위험, 이걸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위험이냐면은,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거예요. 이거 생기지 말라고 지금 고지혈증 치료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장과 뇌 혈관 질환이라는 게 뭐예요?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뭐 이런 거. 그런 거 예방하려고 우리가 고지혈증 치료하고 또 LDL, non-HDL 이런 거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중성지방도 같이 치료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과 뇌 혈관 질환이 누가 잘 일어나냐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험 요소를 모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 예, 이 위험 요소는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혈관이 망가진 거예요. 이 혈관이 너덜너덜해졌어. 혈관 질환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혈관 질환이 잘 생기겠죠.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당뇨예요. 당뇨가 있으면 일단 혈관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 위험인자. 이 위험인자가 뭐냐면 이제 고령, 나이가 많고 가족 중에 뭐 심혈관 질환이 젊은 나이에 생긴 적이 있고 혈압이 높고 담배 피웠고 뭐 HDL이 낮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뭐예요? 이 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위험군을 이거에 따라서 나눠요.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미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혈관이 어떤 혈관인지에 따라서 위험도를 나누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상동맥 질환이다. 이게 관상동맥에 병이 있었다. 이러면 이건 초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가느다란 혈관에 이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낮춰라. LDL을 최대한 낮춰서 55 아래로 떨어뜨려라. non-HDL은 85 아래로, 여기는 이제 플러스 30을 항상 하면 되거든요. 85 아래로 떨어뜨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미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게 1번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동맥경화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는요, 뭐 뇌혈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동맥 또는 다른 말초동맥, 아니면 뭐 복부 대동맥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병이 있으면은 그거는 혈관 위험하긴 한데 이 관상동맥급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0 아래로 맞춰라. 그리고 non-HDL은 100 아래로 맞춰 약간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미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경우. 근데 당뇨를 이 3가지로도 나눕니다. 당뇨 3가지. 자, 뭐냐면 심한 당뇨. 심한 당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합병증이 이미 있거나 이미 표적 장기가 손상이 된 거예요. 콩팥의 손상, 뭐 눈의 그 망막의 손상 이런 게 이미 있는 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위험인자 중에 3개를 좀 복잡하니까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당뇨가 있으면서 3개 있으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이거는 그냥 동맥 질환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5 아래로 떨어뜨려라. 근데 이거는 모든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좀 이렇게 잘 봐가지고 거의 뭐 이거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면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라. 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심한 당뇨병 2번 기준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당뇨인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밑에 있는 고위험군의 아래에 있는 이 당뇨병. 이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많이 위험하지는 않는 당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10년은 안 됐고요. 그리고 뭐 위험인자도 없어요. 위험인자 없다는 건 나이도 뭐 많지 않고 가족력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담배도 안 피우고 HDL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위험인자가 없고 그다음 표적 장기가 손상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당뇨병이지만 아직은 좀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100, 13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한 거 이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 당뇨. 그 중간에 있는 당뇨는 몽창 이제 요게 70, 100 요 카테고리에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험인자, 이 위험인자 중에서 2개 이상 있으면 중등도라 그래가지고 130, 160으로 가고요. 하나 또는 아예 없으면 160, 19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이거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따져야지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고민할 거 없이 LDL이 160 넘잖아요? 그러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생활 습관이든 뭐 약을 먹든 일단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위험인자가 0개,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LDL은 160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LDL 160 넘어가면 치료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말씀드려요. 환자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치료 시작할 때 자, 이거 넘어가죠? 이거 160은 무조건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냥 이제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하면서 다른 위험인자 고려해가지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당뇨가 더 심하다면 쭉 낮추고 그리고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까지 갔을 때 뭐 그렇게 또 더 약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고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노력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진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지혈증의 치료예요. 고지혈증의 치료.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중성지방의 치료잖아요. 이 얘기가 참 좀 늦게 나오는데 왜냐면 이걸 이해해야 중성지방의 치료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험인자 요거 따라서 요렇게 해가지고 치료한다라는 거 이제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중성지방은 언제 치료하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요. 자, 조건에 맞을 때. 지금 이 조건이라는 거를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조건이 뭐예요? 요 논 HDL 맞고 그다음에 LDL 맞아요. 그리고 이 위험군에 해당이 돼. 근데 논 HDL이 딱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성지방 치료하면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치료하는 거예요. 이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예요. 뭐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 뭐 인자 이런 거 고려한 그런 조건에 맞을 때 치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높을 때 중성지방 너무 높다는 건 500 이상을 뜻합니다. 너무 높으면은 이게 이제 췌장염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췌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경우 좀 별개로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성지방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치료를 하기로 했어. 요 표에 의해서. 그러면은 중성지방 뭘로 치료하는 거예요? 중성지방. 이게 또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중성지방 치료할 때 중성지방 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중성지방 치료는 중성지방 약으로 중성지방 치료 약으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아까 조건이 맞을 때 치료를 하는 게 있었죠. 이때는 이 조건에 맞아도 이거를 스타틴을 먼저 쓰도록 돼 있어요. 스타틴을 먼저 쓰고 그래도 이게 그 목표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중성지방 치료약을 그때서 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치료 목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요. 이 중성지방을 치료하는 약도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또 치료하는 경우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너무 높을 때 췌장염 리스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너무 높을 때는 일단 중성지방 때문에 췌장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중성지방 치료약을 이때는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막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중성지방 치료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스타틴 먼저 쓰고 다음 순위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지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성지방의 치료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1번 치료는 LDL 하는 거예요, LDL. 그리고 넌 HDL이 2번인데, 거기에 중성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치료할 때도 조건이 맞는다고 해도 중성지방 약을 바로 빵 쓰는 게 아니라 스타틴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 치료약을 고려를 한다. 이겁니다. 많이 밀려요, 사실. 중성지방 치료가요, 많이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꼭 이걸 무조건 치료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중성지방 치료 가이드라인을 읽어볼게요. 이거 사실은 2022년도 10월 달인가? 11월. 굉장히 이거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거는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죠. 자, 그래서 중성지방에 대한 것만 제가 따로 추려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200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은 200, 500이거든요. 500 넘으면 많이 올라간 거. 이게 높을 때, 아주 높을 때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 이상으로 많이 높으면 혹시 뭐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체중, 뭐 음주, 다른 약 먹는 거, 콩팥병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일단 좀 확인해 보자. 라는 게 일단 클래스 1A, 근거 수준 A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0 이상으로 상승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 이런 거 일단 한번 조절해 보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은 요 다음부터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성지방 제가 언제 치료하느냐에 대한 그 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는 췌장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 피브릴린산 유도체나 오메가3 이게 이제 중성지방을 낮추는 목적인 약이거든요. 중성지방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 스타틴 이런 거 아닙니다. 매우 높을 때는 중성지방 치료제를 쓴다. 근데 어때요? 200에서 499. 요거는 조건을 따져야 되죠. 이때는 무조건 치료하는 게 매우 높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세요. 생활 습관을 일단 개선해보고 그 후에도 이렇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높다.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목표치까지, 아까 목표치가 있었죠. 그 1번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를 할지는 또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래스 1의 제일 센 거거든요. 제일 센 게 여기까지만 나와. 중성지방 치료하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스타틴 투여를 하라는, 중성지방 농도가 이거인데 이게 지금 되게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중성지방 농도가 이거인데 하면 중성지방 치료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인데, 자, 봐봐. LDL이 동반돼서 상승되어 있으면은 너는 내비두고 LDL 치료해라? 이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성지방 치료하는 건 요 다음에 나와, 여기. 요게 이제 중성지방 치료하는 유일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 및 스타틴 투여 후에도 200 이상의 고중성지방 혈증이 지속될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 요게 이제 중성지방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요거를 추가 투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가 정말 아주 뭐랄까 아주 마지못해 치료하는 그런 느낌을,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을 뿜뿜 풍기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게 뭐냐면 요게
혈관이죠. 혈관이 이미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이미 망가지고 당뇨병 환자도 일단은 이것도 고위험. 일단 이 두 가지가 고위험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고위험군에서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자, 고위험군에서 자 일단 치료하는 거 고위험군이라고 무조건 치료하는 거 아니고요. 생활습관 개선하고 스타틴을 일단 먹어봐. 이걸 먼저 해봐. 그래서 이게 선행 조건이 있어. 또 선행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이 지속될 때, 한 번 체크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지속이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고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말의 느낌이 굉장히 약한 느낌이다. 고위험군에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앞에서 나온 그 말들을 보면은요. 자, 그 1A는, 자, 보세요. 스타틴을 투여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고한다. 자, 권고한다보다 조금 약한 게 고려한다거든요. 고려한다보다 더 약한 게 고려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한, 물론 뭐 더 약한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뭐 제일 약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 치료 안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의 뭐 그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중성지방 혈증의 치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요, 사실은 옛날에 할까 말까 하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워낙 이거 문의 주시는 내용도 많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뒤져봐도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 한번 오늘 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일단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가이드라인대로 저도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히 맹목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해볼게요. 비판적인 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 non HDL 콜레스테롤, 이거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거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거는 중성지방을 치료하기 위해 약간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non HDL 콜레스테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이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은, 가이드라인에 일단은 뭐 요런 거 할 때 이게 중성지방 농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이드라인에 이 non HDL 농도가 뭐 얼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표는. 근데 앞에서 이 표에서는 non HDL이 나오고 표에서 non HDL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 줄글에서는 그냥 중성지방 농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HDL이 정말로 좋은 콜레스테롤인가?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건강검진 판정을 할 때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뭐 그 HDL이 낮은 거를, 좀, 이상지질 혈증으로 판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HDL이 정말 좋은 거면 HDL을 우리가 올리는 약을 개발해서 투여를 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싹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HDL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빈 껍데기거든요. 빈 껍데기 같은 게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빼가지고 온다라는 건데, 이게 이 빈 껍데기가 많아진다고 정말 좋은 건가? 하는 좀 근본적인 회의론이 있고요.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되게 이상한 개념 아니냐. 콜레스테롤 다 나쁜 건데 왜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이 언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빈 접시가 왜 많아졌을까? 이 빈 접시가 많아졌다면 뭔가 콜레스테롤 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걸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높아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그냥 이 HDL, LDL, VLDL
뭐 카일로마이크론 간의 어떤 균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판정할 때는 저도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공단에서 혼나요. 그래서 어쨌든 HDL은 조금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나중에는 요게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거 볼 때 딱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죠.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딱 한 가지 명확한 거를 찾으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LDL 낮추는 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LDL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도움이 되고 당뇨가 심할수록 LDL은 더 낮추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만 기억해도 되지 않나. 복잡하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성지방 치료를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LDL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를 치료할 때는 이렇게 많은 고민을 거치고 나서, 이제, 치료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다른 의견,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다음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또, 보정이 돼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고중성지방 혈증을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